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새집 증후군에 이어서 새학교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축 학교라든지 이전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새학교 증후군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새학교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나와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책 증후군, 새집 증후군, 여기에다가 새학교 증후군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새학교 증후군이란 말이 이제 생소하지가 않은데요.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새집 증후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특히나 그 성장하는 그 학생들, 청소년기, 이 학생들에게 이제 더 그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피해 사례가 늘면서 네. 사회적 관심이 이제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이 새학교 증후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이제 새로 진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도 많이 하잖아요. 최신 시설로 네.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전하는 학교 또 개수나 이제 보수하는 이런 이제 학교, 특히나 이제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도 이제 새 걸로 이제 들여올 수도 있고 사물함을 새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네. 부분적인 그 문구류라든지 교구 이런 자재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면서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눈물이 흐른다거나 구토 증세를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화학 그 물질의 그 이상한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새집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네. 새학교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 실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 이상한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문제가 있는데 또 실외로 와서 환기를 시키고 하면 다소 완화되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렇군요. 어지럼증이라든지 구토, 또 눈물이 나면 이게 새학교 증후군 중에 하나의 증상이군요. 이렇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가 생기게 되면서 새학교 증후군이 또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 건강이 또 걱정이 돼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이 새학교 증후군 문제가 이제 크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그 최첨단 시설의 학교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 학부모들이나 이제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몰려들다시피 이제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생활을 한 아이들 일부에서 코피가 난다거나 그 학교를 갔다가 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 잠만 잔다거나 어, 피곤한 이런 기색이 그 가시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상한 증세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왜 그럴까 해서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새학교 증후군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네.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그 현황을 이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이제 분주한 그 정부 당국의 이제 활동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나름대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환기를 시킨다거나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이 마련돼 있긴 합니다만, 아이들이 여전히 그 정기적인 검사라든지 측정이라든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예. 주로 이제 새학교 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학교 책상이라든지 수납장, 의자 같은 이 가구류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랫동안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머리도 아프고 구토도 하고 또 아토피성 질환도 심해진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예, 실제로 새로 진 지 3년도 안 된 학교 중에서 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가 그 발암 우려 물질이라고 하는 그 포름알데히드라든지 그 톨루엔 같은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의 그 환경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정부 당국이나 학교 당국, 보건 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예방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이런 발암 우려 물질이나 유해 오염 물질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그 친환경 건축 자재를 쓴다거나 그리고 개교하기 이전에 그 충분한 환기를 시키고 오염 물질을 실외로 충분히 배출시켜서 쾌적하고 안전한 이런 그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더 절실한 상황이죠. 네, 뭐 특히나 신축 학교나 유치원 또 어린이집 같이 다중 이용 시설은 어린이나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시간 또 사용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뭐 무엇보다도 공기질이나 또 오염 물질을 제대로 측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지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오감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뭐 지금 좀 매캐한 냄새가 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곧바로 환기를 하거나 뭐 아니면 지금 괜찮으니까 뭐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자가 측정하는 방법도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측정기를 이용해서 뭐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더 중요한 건 학교 당국이나 보건 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신축 학교나 리모델링을 한 학교 아니면 새로운 그 뭐 이런 그 여러 그 문구류 이런 것들이 네. 들어온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여기에 따른 컨설팅을 충분히 받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친환경 건축 자재를 쓰는 게 중요하겠죠. 이 네. 건축 자재는 또 충분히 그 말린 상태, 건조시킨 상태에서 그 사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유해 오염 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이런 그 건축 자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특히나 페인트가 이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또 접착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액상 그 자재 같은 경우는 일정 적정 그 사용량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사용할 경우 피해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걸 준수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런 건축 자재는 충분히 이런 게 마를 때까지 충분히 환기시키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하루에도 3번 정도 이상 그 새로 진 학교라든지 리모델링을 한 학교, 새로 문구류가 들어온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3회 이상의 그 환기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요즘 또 태워서 없애는 방법이라고 해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인데 이제 베이크아웃이라고 그래서 네. 실내 공기 온도를 상당히 높여 놓은 다음에 이 유해 오염 물질이 건축 자재로부터 충분히 방출하게 해서 이걸 가둬놓은 밀폐된 상태에서 한 하루에 3~4번 정도 하면 이게 실외로 이 오염 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교나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을 짓거나 이전을 할 때 오염 정도나 영향이 어떨지 알아보고 미리 조치를 취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미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그렇고 좀 같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축 학교라든지 리모델링을 했거나 뭐 증개축을 했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그 건축 자재와 이런 그 가구류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실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런 사전 지식이나 그 정보가 없이는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때 또 심각함을 느끼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교육과 홍보가 상당히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인 측정은 물론이고 이 측정 결과에 따라서 환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이런 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오랜 시간 오염된 공기 속에서 노출이 될 경우 아토피나 두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의 경우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모두가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축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또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 설계가 하나 둘씩 더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